우리 엄마들 오늘도 혹시 한바탕 전쟁 치르셨나요? 멀쩡하게 잘 놀다가 갑자기 블록 던지는 아들. 저도 아들 둘 키우는 엄마라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도대체 우리 애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럴 때 저도 모르게 야 하고 소리부터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엄마의 진짜 권위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샤우팅 대신 평온한 방어막을 쳐보면 어떨까요? 엄마의 말에 진짜 힘이 생기려면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바로 예측 가능한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아이랑 차곡차곡 쌓은 단단하고 안전한 약속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아이는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AI 노케LM이랑 같이 정리한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실전 로드를 딱 하고 알려드릴게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이도 상처받지 않고 엄마도 더 이상 힘들지 않은 편안한 육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평화로운 시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 키우다 보면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키울 수 없을까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소리치지 않고도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단단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진짜 권위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의미부터 제대로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의 뇌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근거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실제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가이드까지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의하면 왠지 무섭고 목소리 크고 힘 있는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그 의미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아이가 도무지 말을 안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버럭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상황 다들 경험 있으시죠? 이 지점에서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통찰이 정말 핵심을 꿰뚫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건요, 내가 권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권위가 이미 무너져 내렸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는 힘으로 누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권위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믿고 따르면서 자발적으로 보내는 인정과 신뢰. 이건 목소리 크기로 내 말 들어 하고 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측 가능한 일관성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 일관성이라는 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이게 그냥 좋은 육아 철학 같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아이의 뇌를 직접 만들어가는 아주 과학적인 과정이거든요. 우리 아이의 뇌에는요,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일종의 사령탑이 있어요. 바로 전전두엽이라는 곳인데요.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언제 가장 잘 발달하냐면 바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자랄 때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양육 방식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처럼 어제는 되고 오늘은 안 되고 부모 기분에 따라 규칙이 막 바뀌면 아이의 뇌는 계속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일관된 환경은 아이에게 여기는 안전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요. 바로 이게 회복 탄력성과 집중력을 키우는 아주 튼튼한 토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관성의 힘을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기술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미리 알려주기라는 방법입니다. 이걸 선제적 훈육이라고도 하죠. 이 방법의 핵심은요, 처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 혼내는 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그리고 만약 넘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미리 명확하게 약속을 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을 조절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지혜와도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통제력이라는 건요, 한 번 혼낸다고 번쩍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제시한 예측 가능한 규칙 안에서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반복하면서 몸에 배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진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마 모든 부모님이 한 번쯤은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 아이가 화가 나서 장난감을 휙 던져버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건을 던졌어요. 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3단계 대응법입니다. 피해자 우선, 공감 분리, 그리고 단호한 실행.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피해자 우선입니다. 장난감을 던진 아이에게 바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장난감에 맞았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나 망가진 물건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뭘 배우냐면요. 나쁜 행동으로는 즉각적인 관심을 받을 수 없구나 하는 걸 몸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감 분리입니다. 아이를 다른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이야기하세요. 여러 사람 앞에서 혼내면 아이는 수치심 때문에 부모의 말에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조용한 공간에서 차분하게 대화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호한 실행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화가 나도 던지는 건 안 돼. 우리 약속했지? 라고 규칙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요. 약속대로 이 장난감은 30분 동안 엄마가 보관할게 처럼 미리 정했던 결과를 예외 없이 실행하는 거예요. 이래야 부모의 말에 힘이 실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행동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권위는 기분 따라 하는 감정적인 처벌이 아니라 잘 짜인 시스템이어야 해요. 즉흥적으로 벌을 주는 대신 아이와 함께 만든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규칙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만들어야 하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이를 훈육하기 전에 내 감정이 어떤지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경험을 반복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진정한 자기조절 능력이 자라납니다. 자, 이제 듣기만 하는 걸 넘어서 딱 하나만이라도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에 아이와 함께 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킬 단 하나의 작은 약속. 그게 뭘까요? 한번 정해보세요. 바로 그 작은 시작이 신뢰라는 큰 나무의 뿌리가 될 겁니다.